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베둘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뚝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저.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저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에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스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맥도날드를 따라할 겁니다. 거대한 클래식 라떼, 감자 딥, 빅테이스트를 따라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 버거는 뭔가요? 저는 빅테이스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가보자고요. 아름다운 포장이 없다면 맥도날드가 아니죠. 포장재를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런 골판지를 사용해야 해요. 원래 포장재를 펼치고 상자의 크기를 측정하고 곱한 다음 그 크기를 판자로 옮겨요. 필요한 경우 잘라내세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서 판지를 고르게 구부리세요. 뜨거운 접착제를 발라주고 상자를 조립하세요. 빅테이스티 상자가 준비됐네요. 또 감자 상자도 만들어 보자고요. 플라스틱 양동이는 큰 커피엽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판지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게 됐네요. 칠 준비를 해요. 우선 스프레이로 플라스틱 양동이를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판지 제품을 아크릴 물감으로 덮어요. 노란색 양동이에 페인트 칠한 뚜껑을 놓아요. 비문을 붙여요. 맥도날드 컵과 아주 비슷하게 됐네요. 여기 감자용 상자가 이렇게 됐고요. 빅테이스티용 상자도 있어요. 어쨌든 원래 상자 디자인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자를 만드는데 15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감자튀김이에요. 같은 감자튀김이지만 모양만 다르죠. 감자 한 봉지가 필요해요. 열어서 껍질을 까봐요. 껍질을 벗긴 감자를 그릇에 넣어요. 이렇게 한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릇을 다 채웠어요. 하지만 더러워요. 싱크대에 붓고 물로 씻어주세요. 감자들의 묻은 흙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놓친 모든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완전히 깨끗한 감자를 넣어요. 감자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요. 그리고 2개의 버너를 켜세요. 감자를 삶아야 해요. 하지만 잘못된 품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감자를 7시간 동안 삶아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감자를 으깨주세요. 덩어리가 작아지면 많은 소금을 넣고 계속 반죽해주세요. 모양이 매우 특별하네요.
크게 만들기 위해 이 철제 모서리를 사용할 거예요. 각각 기름을 붓고 브러쉬로 문질러 주세요. 이제 으깬 감자를 틀에 넣어주세요. 손으로 잘 다져주세요. 그리고 안이 뚫린 물체를 사용해 가장 비슷한 모양의 감자딥을 만들어줘요. 하루 종일 냉장고에 두세요. 그동안 거인 커피를 만들어봐요. 14리터의 우유가 필요해요. 뚜껑을 열고 큰 냄비에 부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주세요. 60도까지 가열해야 해요. 그동안 커피 원두를 보자고요. 이미 로스팅이 되어 있네요. 갈아줘야 해요. 커피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원두 커피를 다른 냄비에 부어요. 이런 식으로 800g의 커피 원두를 모두 갈아야 해요. 5리터의 물을 채워주세요. 섞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주세요. 거대한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많이 붓고 다시 섞어주세요. 우유는 이미 따뜻하네요. 떠서 믹서기에 부어요. 뚜껑을 닫고 기계를 작동시켜주세요. 이 절차가 끝나면 우유가 거품으로 바뀌어요. 거품을 큰 컵에 모아주세요. 모든 뜨거운 우유를 믹서기로 섞어주세요. 위에 채를 준비해줘요. 커피는 이미 끓었으므로 스토브에서 꺼내 큰 컵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거대한 라떼가 준비됐어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거랑 거의 흡사하네요. 이제 거대한 빅테이스티를 만들어 보자고요. 소스, 토마토, 양상추, 양파, 미트볼, 에멘탈 치즈, 그리고 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해보자고요. 그릇에 물을 붓고 건조 효모, 소금, 설탕, 버터, 그리고 당연히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반죽하면서 반죽이 손에 달라붙지 않을 때까지 밀가루를 더 넣으세요. 베이킹팬에 올려주고 볼에 계란 1개를 깨서 넣고 우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이 혼합물을 위에 발라줘요. 그리고 그 위에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 오븐에서 200도. 두고 보자니 반죽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2인분으로 만들어서 빵을 구웠어요. 호일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요. 매우 부드러워졌네요. 커틀릿을 만들어 봅시다. 다진 소고기에 마른 마늘, 안티칠리 페퍼, 소금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자, 손으로 섞어주세요. 근데 이 소고기엔 지방이 거의 없네요. 커틀릿은 100% 건조할 거예요. 베이컨 한 조각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살을 자르고 냉동 베이컨을 잘라서 접시에 놓은 다음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정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요. 끝. 베이컨을 다진 고기에 넣고 다시 섞어요. 이제 커틀릿에는 육즙이 생길 거예요. 모든 다진 고기를 양피지로 옮겨요.
준비 완료. 그릴에서 구울 거요. 그릴을 달궈주세요. 커틀릿에 기름을 구석구석 손으로 발라줘요. 그릴을 위에 놓고 뒤집습니다. 커틀릿을 구워줘요. 불을 끄기 위해 뚜껑을 덮고 나중에 뚜껑을 덮지 않고 구워요. 주걱으로 패티를 잡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10분간 더 구워요. 완성이에요. 치즈로 가보죠. 풍미를 위해 에멘탈을 그리고 잘 녹는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요. 치즈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강판에 문질러요. 모든 치즈를 잘 섞어주세요. 반으로 나누어 2개의 냄비에 부으세요. 팬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틀을 준비해요. 플라스틱 트레이에 기름을 바르세요. 뜨거운 치즈를 붓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굳혀주세요. 자, 빅테이스티 소스의 경우 마요네즈를 통으로 짜내고 파프리카, 후추를 넣으세요. 마늘을 으깨세요. 껍질을 벗기고 도마에서 잘게 칼로 썰어주세요. 으깨주세요. 그대로 소스에 넣어주세요. 아메리칸 머스타드, 레몬을 자르고 주스를 짜내세요. 물론 바비큐 소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연기의 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주면 빅테이스티 소스가 완성. 야채는 토마토, 빙산 양사추, 양파가 필요해요. 먼저 양파 껍질을 벗기고 반고리로 잘라요. 이번에는 양파가 아주 강렬하네요. 토마토를 자르세요. 자, 이제 우리의 거대한 빅테이스티를 쌓아봐요. 빵에 치즈 한 조각을 깔아주세요. 다음은 거대한 커틀릿. 또 치즈 한 조각. 토마토를 깔아주세요. 양파, 빙산 양상추, 그 위에 소스를 모두 붓고 그 위를 빵으로 덮어요. 거대한 빅테이스티 드디어 완성. 이제 감자가 이미 얼었네요. 꺼내주세요. 틀에서 꺼내고 모양이 아주 잘 나왔네요. 버너에 거대한 냄비를 놓아요. 기름도 많이 필요해요. 뚜껑을 열고 거대한 프라이를 만들어요. 뜨거운 기름에 감자딥을 담그세요. 꺼내요. 그리고 종이 타월에 나머지도 튀겨줘요. 자, 만들어 놓은 상자에 넣어요.
끝 맥도날드의 거인 메뉴 완성. 이 모든 작업에 3일이 소요됐네요. 내장의 오리지널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모두 먹어보자고요. 감자 딥. 우리의 딥은 원본만큼 바삭하지는 않네요. 자, 커피는 맛있어요. 맥라떼와 매우 흡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이스티를 잘라요.